코레일은 오늘 이사회를 열어 용산개발사업협약과 토지 매매계약 해제를 결의할 예정입니다. 민간 출자사들의 입장 변화에 따라 막판 극적인 합의 가능성도 있다는 분석입니다. 서울 등 수도권 소비자의 87%가 향후 소비를 줄일 생각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조사 결과는 소비 감소에 따른 경기 둔화 우려감이 여전할 것으로 풀이됩니다.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이 4.1 부동산 대책 중 형평성 논란이 있는 양도세 면제 대상에 조정 가능성을 내비쳤습니다. 또한 양도세와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의 취득세 면제 시점도 발표 시점으로 소급 적용할 수 있다는 의견을 피력했습니다. 3월 자동차 수출 실적이 작년 동월 대비 16% 감소해 2개월 연속 두 자릿수 감소했습니다. 현대, 기아차 등 주요 완성차 업체가 도입한 주간 연속 2교대제 등으로 근로시간이 줄면서 생산량도 따라 줄어 수출 실적이 감소했다는 분석입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주말 잘 보내셨습니까? 오늘장 내일장 진행을 맡은 임동석입니다. 자, 오늘 4월 8일 월요일 순서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먼저 지금 현재 시장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간단한 시황 정리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코스피입니다. 코스피가 오늘 장중 등락을 거듭하긴 했지만 보합권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0.5포인트 하락한 제자리 걸음 약보합으로서 1926포인트입니다. 네, 투자 주체별 매매 동향을 보면요. 오늘도 외국인이 상당히 많이 팔아치웠습니다. 2,800억 어치 팔아치웠는데요. 하지만 전 거래일에 한 5천억 가까운 매도세가 나왔던 것에 비하면 많긴 하지만 매도 물량이 줄었습니다. 기관이 2천억 조금 못 미치게 샀고요. 네, 오늘 코스닥의 낙폭이 상당히 큽니다. 1.87%, 10.25포인트가 하락해서 550선 회복한 게 엊그제 같은데 벌써 537선으로 쭉 미끄러져 내린 형국입니다. 주체별로 보면요. 오늘 외국인과 기관이 모두 쌍끌이 매도를 하고 있죠. 지수를 끌어내렸습니다. 개인이 550억 순 매수로 지수 방어에 나섰지만 쌍끌이 매도에는 힘이 딸리는 형국입니다. 원달러 환율 7.1원이나 올랐죠. 1138.9원까지 올라가 있습니다. 네, 큰 폭의 조정을 받았던 코스피가 오늘은 보합 그리고 코스닥이 상당히 큰 폭의 하락 조정을 겪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일부에서 어떤 내용들 준비되어 있는지 함께 보겠습니다. 애널리스트에게 듣는다. 최재식 팀장과 함께 정부에서 12조 원 플러스 알파의 추가 예산에 관련해서 증시가 이에 대한 좀 수혜를 받지 않겠는가 이런 하반기 기대감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고요. 변동성 국면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중소형주에 대한 민첩한 대응이 요구되는 시점이다라는 분석을 듣겠습니다. 최희승 차장의 이슈로 보는 종목, 외국인의 매도 속에 전기전자업종의 매수세는 지속되는 그 이유, 또 현대기아차 리콜 사태와 관련해서 매출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는 분석이고요. 이광호 팀장의 이번 주 예감, 증시의 방향성, 미국 일정을 주목해야 된다. 그리고 대북 리스크, 엔저 현상, 증시에 미치는 영향은 언제까지일지 듣겠습니다. 7일간의 수익 다이어리에 박현상 대리의 CJ 헬로비전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오늘 시장이 약보합 또 코스닥에 상당히 큰 폭의 하락 조정을 겪고 있습니다. 대신증권 컨설팅랩의 최재식 팀장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오늘장 특징부터 점검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외국인들은 현물을 크게 매도 중에 있습니다. 이제 2,800억 원대 순매도 중인데요. 그리고 기관과 외국인들의 동시 순매도로 인해서 코스피보다 상대적으로 크게 약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하락은 BOJ 회의의 영향에 따른 엔저가 확대되는 부분과 함께 국내 지정학적 리스크 등이 부정적으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렇듯 대내외 악재가 상당 기간 지속되다 보니까 이제 오늘 예정된 정부 추경 예산안 편성이 과연 상승 모멘텀으로 작용할 수 있을런지 그에 대한 관심과 의구심이 있습니다. 어떨까요? 네. 일단 정부가 계획 중인 12조 원 알파 규모의 추경 예산 논의가 이제 본격화되고 있는데 일단 재원 확보에 대한 논란은 아직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4월달 안에 의회에서 추가 경정 예산 규모를 확정을 한 후에는 5월부터 실질적으로 집행이 되어서
추경 예산의 경제 부양책 효과는 하반기에는 기대할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들고요. 당장에 이제 기대할 수는 없지만 좀 멀게 본다라면 좀 하반기에는 기대할 수 있는 요소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자, 다음으로 지난주에는 구로다 효과로 일본 증시가 급등했었습니다. 최근 일본의 파격적인 이 경제 부양책을 시작으로 이 각국 간의 환율 전쟁이 보다 더 격화될 것이다. 이런 우려감이 함께 커지고 있는데요. 자, 일본의 이런 행보가 우리 국내 증시에 미칠 영향은 어느 정도일까요? 네, 일단 우리나라가 가장 이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있는데요. 왜냐하면 일본이 이제 경제가 안 좋을 때 저희가 우리나라가 수혜를 보았었거든요. 하지만 이제 올해 그 세계 경제가 상당히 이제 저성장 국면에 형성되고 있습니다. 2007년도에 5.4%의 경제 성장률을 세계가 기록했는데 현재는 그게 크게 못 미친 3.5%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세계 경제 성장이 저성장인 상황에서 경쟁국이 되는 일본의 공격적인 양적 완화는 결국 국내 수출 기업에 불리할 수밖에 없을 것이고요. 특히 상반기에 더욱 그럴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일단 상반기에는 이제 그 7월달에 참의원 선거로 인해서 전반적으로 엔저에 대한 배팅이 글로벌 유동성이 작용을 하고 있고 또 내수도 국내에서는 상반기에는 부양책 효과를 기대할 정도는 아닙니다. 내수는 하반기에야 좀 부양책 효과가 기대할 수 있어서요. 결국 따라서 상반기까지는 국내 증시 박스권 정체 이런 정체적인 흐름과 함께 각종 불확실성에서 일시적인 변동성 확대도 염두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네. 자, 그리고 어제 발표된 미국의 고용 지표가 예상치를 하회했습니다. 소비와 직결되는 굉장히 중요한 지표이기 때문에 이에 따른 우려감도 함께 커지고 있는데요. 자, 앞으로 우리 증시에 또 세계 증시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네. 일단 연초에 미국이 재정절벽 타결안 대안으로 급여세 부과를 실시했고요. 또 3월달부터는 정부가 예상 삭감을 시행하는 시퀘스터가 시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지표가 이제 3월달 지표였는데 현재 4월에 나오는 지표들이 대부분 그러한 그 부정적 영향을 반영을 하고 있고요. 아무래도 2분기까지는 전반적으로 영향권이 아닌가 싶습니다. 왜냐하면 2분기에는 유로존도 마찬가지로 제조업 그 PMI라든지 성장세가 둔화되고 가능성이 크고 해서 2분기 전체적으로 세계 경기의 주춤으로 인해서 미국 경제 지표도 2분기에는 숨고르기 가능하지 않나 싶습니다. 다만 버냉키 의장의 양적 완화 지속과 부동산 시장의 회복, 또 하반기 글로벌 경기 선순환 이런 등으로 인해서 하반기 회복 가능성을 계속 높게 봐도 되지 않나 싶습니다. 네. 자, 최근 시장을 살펴보면 호재보다는 압도적으로 악재가 더 많은 상황입니다. 자, 변동성도 함께 커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럴 때 어떤 투자 전략을 제시하시겠습니까? 네, 일단 국내적인 모멘텀이 예전보다 상당히 약화된 거를 인정을 하면서 약간 이제 중립 이하의 대응 전략에 대해서 필요하지 않을까 싶고요. 그리고 꾸준히 실적이 뒷받침되는 기업으로 접근을 해야 될 것이고 또 지수보다는 종목 전략 정도의 추구가 필요하다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이제 주요국들의 그 10년물 장기 국채 수익률이 이미 주요 지지선을 하향 돌파하면서 채권의 강세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중소형주 역시 변동성 국면에서는 아주 민첩한 대응이 필요하다 생각이 듭니다. 2008년도 금융위기 이후에 코스피 지수가 12개월 포워드 PBR 기준으로 1배 이하로 내려간 적은 최근 2년 동안에 3번 정도 있었습니다. 이때 PBR이 0.99배까지 하락했었는데 이거를 현재 코스피에 적용하면 1108포인트 정도 됩니다. 그래서 어찌됐든 우리가 알고 있는 대불확실성이라든지 글로벌한 불안정한 요소로 인해서 PBR 0.99배라든지 1900포인트를 위협할 경우에는 하반기를 보고 좀 중장기적인 매수 관점에서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네. 자, 이제 금리가 또 우리 시장의 관심사 중에 하나입니다. 이번 금통위에서는 좀 금리 인하가 어느 정도 나오지 않겠는가 그런 전문가들의 조심스러운 전망이 지배적인 듯한데요. 자, 금통위의 금리 결정에 대해서는 어떤 의견을 갖고 계시는지요? 예, 아무래도 이제 금리를 인하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저도 생각이 드는데요. 일단 현재 그 기준금리 2.75% 수준에 임박한 국고 10년물 기준이 2.76%이므로 아무래도 그 금리 인하 가능성은 상당히 이제 채권 시장에서 반영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추경 예산뿐만 아니라 더부가 돼서 기준금리 인하 그다음에
각종 규제 완화 이런 부분들이 순차적으로 나오고 있고 부동산 규제 완화가 이제 이미 실시되고 있어서 그러한 박근혜 새 정부의 그 경기 부양책 의도 강도를 의지를 본다라면 4월에는 꼭 인하를 해야 되지 않나 싶고 만약에 4월에도 인하 안 한다라면 실질적으로 점진적으로 인하 가능성은 줄어들지 않나 싶습니다. 네. 자, 오늘 우리 증시가 지금 한 1923포인트, 20선은 좀 막아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들어서 하루에 막 떨어지는 낙폭 같은 걸 보면은 불시에 그냥 20선도 깨질 가능성도 분명히 있어 보이고요. 1900선을 내주지 말으란 법도, 결코 없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한 저점을 어느 정도로 잡고 지금 시장에 대응을 해야겠습니까? 예, 어느 정도 기간을 보느냐가 있는데요. 일단 상반기까지는 그 수출주 측면에서도 불리하고 내수 쪽에서 불리하다 생각이 들고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경제적인 측면은 좋지 않은 상황에서 대부 리스크까지 겹쳐져 있고 그러한 점을 고려한다면 앞서서 얘기했지만 그 최근 2년 동안에 PBR 0.99배까지 내려가서 적도 있었고 해서 1900도 일시적으로 변동성을 나타날 수도 있다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과거에도 봤지만 그렇게 이제 충격이 와서 빠질 때는 매수하는 기회가 맞지 않았나 싶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대신증권 컨설팅랩의 최재식 팀장의 분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의 이슈로 관련 종목들의 흐름을 분석해 보겠습니다. 이슈로 보는 종목 HMC투자증권 사당지점의 최희승 차장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오늘장 이슈와 관련된 종목들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간략하게 소개 부탁드리죠. 네, 오늘장 이슈는 첫 번째는 전기전자 업종이 그래도 건재하게 유지되고 있다라는 점이고요. 관련 종목으로는 역시나 업종 대표주인 삼성전자를 비롯해서 삼성전기, LG전자, LG이노텍, LG디스플레이 그래도 시장이 하락함에도 양호한 모습을 좀 나타내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두 번째는 오전 한때 좀 상당히 좀 강세였는데 지금 전반적으로 시장이 밀리면서 조금 보합권으로 좀 내려앉은 모습인데요. 전자결제주가 오늘 상당히 장초반부터 좀 강세를 보였습니다. 관련 종목들로는 KG 이니시스, KG 모빌리언스, 다날, 인포뱅크, 한국사이버결제 등이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자동차 업종 최근에 이제 현대기아차 대규모 리콜이 나오면서 급락을 했었는데 오늘 그래도 하반 경직은 좀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라서 이 세 가지 이슈로 오늘 준비를 좀 해봤고요. 관련 종목으로는 자동차 업종 중에서 당연히 대표적으로 현대차, 기아차, 그리고 현대모비스, 현대위아, 만도 등이 있습니다. 그럼 이 세 가지 이슈에 대해서 하나하나 풀어보겠습니다. 오늘도 물론 외국인이 한 2,800억 이상 팔고 있습니다. 외국인은 매도세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서도 우리 전기전자 업종에 대해서는 매수세가 유지가 되고 있는데요. 자, 앞으로 강세가 유지가 될 수 있을런지 어떤 전망을 내리고 계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오늘 현재 코스피 오늘은 상당히 좀 혼조세인데요. 플러스 돌다가 마이너스 갔다가 지금 왔다 갔다 하는 상황인데 그래도 지금 지수가 이 정도로 방어를 해주고 있는 거는 역시나 그 시총 비중이 가장 높은 IT 쪽에서 좀 잘 받쳐주기 때문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거래소에서는 계속해서 지금 외국인들이 현물 매도를 계속해서 지금 진행하고 있는 모습인데 2,980억 정도 지금 매도가 나오는 상황에서 IT 업종, 지금 삼성전자 비롯해서 IT 쪽에서는 좀 일부 매수가 좀 나오고 있고요. 기관들 같은 경우에도 IT 업종은 그래도 매수세가 지속되는 그런 모습입니다. 오히려 여기서 만약에 이제 단기 낙폭이 나온다 그러면 매수 기회로 좀 활용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1분기에 지금 그 IT 전반적으로 1분기가 좀 상당히 좋지 못합니다. 1분기에 연중 4분기로 봤을 때 1분기가 가장 좋지 않고 그다음에 2분기, 3분기, 4분기로 갈수록 좀 회복하는 그런 이제 매출 실적이 이제 나타나고 있는데 1분기 실적은 큰 의미를 둘 필요 없고 2분기부터 또 이제 회복세에 있다. 추가적인 매출 성장이 가능하다라고 이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오늘 좀 외국인들 매도가 좀 많이 나오면서 환율도 지금 7월 19전 정도 올라서 1,139원을 지금 기록하고 있는데요. 원달러의 상승세는 수출 업종인 IT 업종에도 상당히 좀 긍정적인 실적 전망을 좀 밝게 해주는 그런 요소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고요. 지금 종목을 한 가지를 좀 말씀드리자면은 삼성전자를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삼성전자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가 아는 종목이겠죠. 근데 지금 이제 제가 이제 상승으로 이제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하다라고 보는 부분이 앞서서 말씀드린 대로 이제 1분기의 저점 그리고 2분기부터 이제 매출이 상승하는 그런 패턴을 매년 보여왔습니다. 1분기 잠정 실적이 나왔는데요. 컨센서스 시장 예상치에 부합하는 그런 양호한 실적을 달성을 했고요. 이제 5월 달은 또 이제 가정의 달이 있고 역시나 뭐 IT 이제 제품들의 상당한 이제 수요가 좀 몰리는 그런 이제 5월 달이 이제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1분기 저점 이후에 2분기부터는 상승 매출 상승이 지속된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매수가는 현재가 매수 충분히 가능합니다. 사실은 이제 욕심 부리자면 한 150만 원 정도 붙었을 때 매수를 해보는 게 좋겠고요. 그리고 목표가는 좀 짧게 보겠습니다. 165만 원 그리고 손절가는 149만 원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삼성전자 오늘도 1.13% 상승으로 지수 방어에 든든한 받침판 역할이 돼주고 있습니다. 자, 다음은 최근 전자결제주의 강세가 상당히 돋보입니다. 어떤 접근법이 유효할까요? 네, 전자결제주 최근에 뭐 시장이 하락함에도 상당히 좀 강한 모습 보이고 있는데요. 오늘 오전장에도 상당히 좀 강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일단은 뭐 첫 번째로는 모바일 게임 시장이 확대가 되면서 모바일 폰으로 이제 전자결제를 하는 그런 이제 거래 건수가 상당히 좀 많아진다. 그래서 전자상거래 시장이 계속해서 지금 증대되고 있다라는 그런 부분이 가장 긍정적이고요. 또 한 가지 이제 스마트폰이 계속해서 이제 보급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 뭐 기존의 이제 3G 폰에서 점차 이제 4세대 이동 수지 LTE를 기반으로 한 고급 스마트폰, 하이엔드급 스마트폰으로의 이제 전환 속도가 상당히 좀 빨라지고 작년에 비해서 올해는 LTE 폰의 보급 속도가 작년 가입자 수의 약 100% 2배 정도 증가할 것으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는 만큼 앞으로 온라인 전자상거래의 성장세 지속은 이미 기정사실화된 것이 아닌가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 전자결제주 중에서 그래도 관심을 가장 두고 있는 종목은 KG 이니시스입니다. 모바일 결제 시장 확대에 뭐 가장 큰 수혜가 아닌가라고 싶고요. 지금 이제 그 전자 직불카드 서비스도 좀 실시를 하고 있죠. 그래서 매수가는 지금 현재가가 지금 현재 KG 이니시스는 14,900원 정도 지금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14,900원보다는 조금 낮은 가격이면 좋겠다라고 생각하고 매수가 14,500원 그리고 목표가는 16,000원, 손절가 14,000원으로 짧게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모바일 결제 시장이 확대되는 수혜주로서 KG 이니시스를 매수가 14,000원을 잡아서 오늘 추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다음은 현대기아차가 대규모 리콜 사태로 좀 잠시 주춤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오늘은 현대차가 일단은 상승으로 돌리는 데 성공을 했고요. 기아차도 지금 보합이거든요. 앞으로 좀 상승세의 전환까지도 기대해봐도 되겠습니까? 네, 지금 현대차 사실 이제 그동안의 낙폭이 상당히 좀 단기적으로 상당히 급락이 나왔는데 일단은 1차적인 가장 큰 이슈는 뭐 역시나 187만 대 정도 이제 리콜이 나오면서 급락을 한 그런 부분이었습니다. 뭐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하루에 뭐 외국인들이 100만 주 이상 매도를 할 정도로 수급이 상당히 꼬여 있는 상황이고 급락한 모습인데요. 지금 뭐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리콜 사태는 단순히 뭐 국내 자동차 업종뿐만 아니라 작년, 재작년 뭐 도요타가 상당히 좀 안 좋았을 때도 대규모 리콜로 이렇게 한번 큰 타격을 받은 적이 있었죠. 근데 작년에 미국의 전체 시장에서 한 1,300에서 한 400만 대 정도 리콜이 나왔습니다. 그 중에서 뭐 현대차가 지금 미국 시장 점유율이 한 10% 정도 되니까 뭐 한 130에서 40만 대 정도의 리콜 정도는 뭐 크게 문제 삼을 부분은 아닌 것 같고요. 최근에는 이제 자동차도 상당히 좀 스마트폰처럼 상당히 좀 고급 전자기기들이 이제 탑재가 되면서 잦은 그런 이제 고장 내지는 리콜이 지속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또 한 가지는 이번에 좀 이슈가 된 것 중에 그 브레이크 스위치에 대한 부분이 이제 컸기 때문에 현대차에서는 자발적인 리콜을 했죠. 미국 시장에서 이제 니네 리콜해라 이렇게 명령이 내려온 게 아니라 자발적인 리콜이었다는 점. 그런 부분에서는 오히려 이제 브랜드 가치 훼손이 상당히 좀 적을 것이고 오히려 브랜드 가치가 더 높아질 수 있는 역할이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 브레이크 스위치 가격이 뭐 한 3,000원 정도 수준인데요. 뭐 좀 공인 포함해서 현대차 같은 경우에 지금 전체 리콜 건수로 봤을 때는 한 700억 정도, 그리고 기아차가 한 400억 정도의 이제 리콜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이 되고요. 현대차가 지금 충당금이 한 6조, 그리고 기아차가 1조 정도 충당금이 쌓여 있기 때문에 뭐 본 리콜건 갖고는 뭐 어떤 뭐 매출 실적에 뭐 큰 영향을 줄 정도의 규모는 아니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이제 앞서 말씀드린 IT 업종과 마찬가지로 이제 수출 업종인 자동차 업종 같은 경우에 원달러 환율 개선이 상당히 좀 긍정적이고요. 다만 이제 수급적으로 최근에 이제 외국인들 상당히 매도가 컸고 기관 또한 이제 동반 매도를 했었는데 수급이 계속해서 좀 나아지는지 여부는 좀 확인을 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만 오늘은 이제 하방 경직 보이고 있기 때문에
현재는 지금 그 가장 탑픽 종목으로 현대차를 제가 오늘 한번 꼽아봤고요. 자동차 업종의 뭐 정교 회장격이죠. 현대차. 오늘 매수가는 20만 원 전후, 지금 20만 원 전후 현재가로 매수를 해도 뭐 충분히 승산이 있다라고 판단이 되고 1차적인 목표가는 21만 원, 그리고 손절가 짧게 19만 5천 원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오늘 자동차 업종 중 관심 종목은 대장주인 현대차를 제시해 주셨습니다. 자, 지금까지 HMC 투자증권 사당지점의 최희승 차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텐스탁의 이광호 팀장과 함께하는 이번 주 예감 코너입니다. 제 옆자리에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종합주가 지수는 지금 3.96포인트 하락으로 좀 소폭 빠지긴 했습니다만 더욱더 염려스러운 것은 코스닥의 굉장한 급락입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이번 주 증시를 가름할 일정은 어떤 것들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네, 이번 주에는 먼저 이제 미국 쪽을 한번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FOMC 회의 의사록을 공개를 앞두고 있고 또 주요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시작되는 시기입니다. 그리고 미국 경제 지표가 또 발표 예정에 있기 때문에 이런 미국 경제 일정 이번 주에 좀 잘 체크해 보셔야 될 것 같고, 자, 그리고 또 이제 국내적으로 시각을 좀 돌려보겠습니다. 금융통화위원회 금리 결정이 좀 앞두고 있는데 좀 시장의 기대가 큰 상황입니다. 이 부분 좀 확인을 해보시고, 또 신정부의 추가 경정 예산 편성에 대한 기대감도 있는 상황이 있고, 또 마지막으로 옵션 만기도 지금 확인해 보셔야 될 변수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동안 이제 시장에 좀 하락을 부추겼던 대북 리스크와 엔저 현상에 대해서도 좀 이번 주 계속 확인을 하셔서 좀 시장에 대응하셔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당장 어제 발표된 미국 고용지표가 예상치를 하회했습니다. 그만큼 이제 증시에는 부정적인 영향으로 작용을 할 텐데요. 자, 그렇다면 그 밖에 또 미국의 주요 일정, 어떤 것들을 앞으로 주목을 해야겠습니까? 네, 이번 주는 알코올을 시작으로 다들 아시겠지만 미국의 어닝 시즌이 시작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미국 경제가 지금 경제 성장기에 그 일시적 둔화를 지금 나타내고 있는 시기가 아닌가, 그런 신호가 지금 감지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신호가 좀 더욱더 강하게 감지될지 좀 예의주시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 지난주 금요일날 발표됐던 고용지표가 지금 부진하면서 3대 지수 모두가 하락하는 지금 그런 모습을 나타냈었는데, 그래서 이번 주에 발표되는 지표에 좀 더 관심이 높은 것이 사실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 그 이번 주 12일 발표되는 생산자 물가 지수와 소매 판매 지수를 좀 관심 있게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지난주가 그 미국의 고용 지표를 확인한 한 주였다면 이번 주는 미국의 소비 지표를 확인하는 한 주간이라고 판단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부진했던 고용 지표 충격이 이 소비 지표로까지 좀 이어지느냐가 이번 주 뉴욕 증시의 방향을 판가름할 좀 주요 변수라고 지금 판단을 하고 있는데, 지금 이런 충격적인 고용 지표가 좀 시캐스터의 영향이라는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는 상황인 만큼 지금 소비 지표마도 이 상황에서 부진을 하게 된다면은 뉴욕 증시에 좀 추가적인 조정 불가피하다고 저는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서 국내 증시도 그에 따른 영향 적지 않게 받을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 반드시 확인하셔야 될 변수가 아닌가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 하지만 이렇게 미국 경제 지표가 또 부진한 만큼 또 양적 완화의 조기 종료나 속도 조절에 대한 불안감이 사실상 어느 정도 해소가 된 건 사실입니다. 때마침 또 이번 주에는 버냉키 의장이 또 대중협회 한 2차례 정도 이렇게 나서서 좀 연설을 할 예정에 있는데, 지난주에 그 고용 지표가 충격에 의해서 또 좀
그 존 윌리엄스 샌프란시스코의 연준 총재가 그 양적 완화를 좀 축소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언급을 하면서 또 시장에 좀 불안감을 유발을 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주에 벤 버냉키 의장을 입수를 통해서 이런 좀 불안감을 좀 해소시킬 수 있을지 좀 기대를 해보는 게 좋을 것 같고, 또 이번 주에 공개될 FOMC 회의록을 통해서도 지금 현재 연방준비위원회가 자산 매입을 현재 수준으로 좀 계속 유지를 해줄지 아니면은 매입 규모를 좀 줄여나갈지 지금 관한 그 FOMC의 회의를 좀 그 생각을 좀 파악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번 주에 좀 반드시 좀 확인해 보셔야 될 변수가 아닌가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 미국의 어닝 시즌을 좀 잠깐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오늘 밤 알코아를 시작으로 미국의 기업들이 본격적인 어닝 시즌에 돌입을 하게 됩니다. 사실 지금 현재 어닝 시즌에 대한 기대감이 사실 굉장히 기대보다는 걱정이 앞서는 게 좀 사실인데, 지금 S&P 500을 구성하는 기업들의 순이익 증가율이 지난해 4분기 6.2%에 비한다면 크게 줄어든 지금 1.6%에 그칠 것으로 지금 시장을 예측하고 있기 때문에, 이 같은 기업들의 실적 불안감으로 지금 향후 소비 경기에 대한 기대감을 좀 많이 낮추셔야 될 것 같고, 그 이유가 또 시캐스터 충격이 또 본격적으로 들어가는 그런 시기라는 점에서 좀 추세 하락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는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지금 반드시 이번 주에 확인하시면서 미국의 기업들의 그 실적으로 인한 그 주가 흐름을 좀 확인하시면서 좀 이번 주 시장 대응하셔야 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네. 자, 국내 그 이슈로 그 눈을 돌리면요. 이제 추경 편성과 이제 오늘 목요일 발표를 앞두고 있죠. 금통위 금리 결정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우리 증시를 조금이라도 일으켜 세울 만한 힘 있는 호재로 인식을 해도 되겠습니까? 아무래도 이번 주는 대외 소식에 조금 실망을 한다면은 국내 소식에는 약간 기대를 봐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금융통화위원회 금리 결정을 앞두고 있는데, 지금 현재 시장은 금리를 인하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가장 기대가 큰 뉴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그동안 기준금리 자체는 국내 경기가 좀 완만하게나마 지금 회복하고 있다는 금통위의 판단으로 인해서 이제 좀 회복 속도가 또 좀 하반기에는 빨라질 것이다라는 그런 판단으로 인해 지금 지난 5개월 동안은 기준금리가 2.75%로 지금 동결되어 왔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 정부는 조금 다른 생각을 내놓고 있는데, 지금 경기를 당장 부양하지 않으면 올해 2.3%의 경제 성장에 그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으면서 지금 정부 차원에서 추가 경정 예산 편성과 부동산 대책 같은 그런 대책들을 잇따라 발표를 하면서 또 한국은행에 대해서 좀 금리 인하 압박을 가하고 있는 게 지금 사실입니다. 물론 이제 중앙은행이 좀 독립성을 가져야 된다라는 문제에 대해서는 조금 문제 제기가 좀 될 수 있는 소지가 있지만은, 지금 당장의 금융통화위원회도 지금 기준금리 인하로 이제 정부 정책에 좀 부응할 것으로 지금 기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 주에 금융통화위원회 금리 결정 반드시 확인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또 이제 그날 또 한국은행이 생각하는 경제 전망의 수정치도 좀 관심 있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난 1월 달에는 지금 성장률 2.8% 정도를 예상을 하면서 정부와는 큰 시각차를 한번 나타냈었는데, 그래서 이날 공개될 수정치를 좀 만약에 상당폭 내려가지고 정부랑 비슷한 눈높이를 맞춰준다면은 금리를 인하하는데 결정적 계기가 근거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꼭 확인해 보셔야 될 수정치를 좀 꼭 확인해 보셔야 될 것 같고, 또 이제 8일부터 4월달 임시국회가 열릴 예정에 있습니다. 일단 지난 1일에 내놓았던 부동산 대책과 추가 경정 예산안 등이 좀 주요 쟁점이 될 것으로 보고 있는데, 지금 정부가 검토하고 있는 추가 경정 예산의 규모는 약 17에서 19조 원 정도 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만약에 국회에 통과할 경우에는 외국인의 기한을 좀 부추길 수 있는 촉매제가 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좀 기대를 해볼 만한 뉴스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데, 하지만 이 부분이 외국인의 수급을 돌아오게 할 수는 있겠지만은 지금 경기 자체를 완전히 터닝하고 다시 한번 경제 성장률 자체를 몇 프로씩 올릴 수 있을 만한 모멘텀으로 좀 부족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편성된 예산 가운데 약 12조 원 정도는 지금 세수 부족분을 메우는데 쓰여질 것으로 지금 보이기 때문에 실질적인 경기 부양 효과는 그렇게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의 추가 경정 예산 편성에 대해서는 좀 외국인의 수급이 돌아오는 정도로 이제 그런 촉매제 정도로 기대를 하는 것이 좋지, 경제 흐름이 전반에 걸친 활성화도 이제 활용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는 건 좀 무리지 않나를 판단을 해보겠고, 마지막으로 확인해 보셔야 될 국내 변수가 옵션 만기일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지금 현재 지정학적 리스크라든지
가격 지표들이 지금 위축되어 있는 상황에서 외국인이 꾸준히 지금 이탈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이번 옵션 만기일도 좀 매도가 우위를 나타내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순차익 잔고 자체가 연초 대비 계속적으로 감소를 하고 있다는 점에서 물량 부담 자체는 크지 않기 때문에 좀 제한적인 매도 우위를 기록하지 않을까 전망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좀 국내 일정을 좀 종합해서 말씀을 드리자면은 이번 주 예정된 국내 일정으로는 어느 정도 증시의 탄력 기대해 볼 만하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정 잘 체크하셔서 이번 주 투자에 참고하신다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좀 괜찮은 결과 기대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이제 북한 리스크, 엔저 현상, 우리 증시에 또 우리 경제 전체에 상당히 좀 부담을 주고 있는 악재입니다. 어느 정도로 언제까지 영향을 이렇게 끼칠까요? 네, 저번에도 제가 한 3주 전인가요? 한번 나와서 북한에 대해서 좀 조심하시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한번 있었습니다. 지금 현재 시장 수급의 지금 공백은 외국인이라고 다들 알고 계시는데 지금 외국인의 매도세가 지금 계속적으로 이어지다 보니까 수급 불균형으로 인한 지수 하락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데 이런 외국인의 매도 가운데 원인 가운데 하나가 지금 대북 리스크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상황을 두고 지금 뭐 추가 도발을 우려를 해야 된다는 입장이 또 있고 또 아니 신경 쓸 필요 없다라는 입장이 맞서고 있는데 지난 5일장만 하더라도 삼성전자의 사상 최대 실적 발표가 그 예상 잠정치가 발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북한 소식에 완전히 묻혀지면서 그 투자자들 심리에 좀 긍정적인 영향을 주지 못했던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대북 리스크가 지금 충분히 어느 정도 반영이 됐지 않았나라는 시각이 좀 지배적이고 또 오히려 저가 매수 기회로 삼아야 된다는 목소리까지 제기되고는 있지만은 제가 봤을 때는 만약 이런 상황에서 또 추가적인 북한의 어떤 도발이 나타난다거나 강경 발언을 좀 해대면은 또 추가적인 하락을 가능성 역시도 열어둬야 된다고 저는 판단을 하기 때문에 대북 리스크가 좀 더 진정이 되고 난 뒤에 외국인의 수급이 다시 한번 살아나 준다면 그때 시장 참여에도 늦지는 않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주식을 섣불리 매수하시는 전략은 좀 위험하지 않나 이렇게 판단을 해보겠고 또 지금 북한 뉴스 외에도 조금 확인해 보셔야 될 대외 뉴스가 아무래도 엔화 약세 현상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BOJ가 그 국채 매입 물량을 추가적으로 늘린다고 발표함에 따라서 엔화 약세가 지금 어떻게 보면은 북한 뉴스보다 더 큰 악재로 작용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그 중앙은행이 공격적인 양적 완화 발표를 하면서 그 엔달러 환율이 지금 95엔에서 97엔까지 이틀 연속 급등을 했는데 엔달러 환율이 급등을 하면서 외국인의 지금 직접적인 아무래도 우리나라보다는 일본 시장이 더 매력적으로 부각이 됐기 때문에 이거 일본 시장으로 좀 자금이 빠져나가는 그런 흐름이 좀 나타났었습니다. 지금 엔화 가치가 계속 급락을 하면은 외환 손익에 민감한 외국인의 매도가 지금 계속적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엔화 약세 현상이 좀 진정이 된다면은 그때는 외국인의 수급도 살아나고 또 마찬가지로 국내 수출 기업들의 다시 한번 살아나면서 주가 상승도 좀 가져올 수 있다는 점에서 이번 주에 이렇게 계속적으로 이제 환율 동향도 좀 참고하셔서 투자에 참고를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오늘 마감 전략, 그리고 이번 주 투자 전략은 어떤 걸 세우셨습니까? 네, 일단 수급적으로 먼저 짚어봐 드리자면은 외국인의 수급이 먼저 돌아오는 것이 관건이 아닌가 이렇게 보겠습니다. 일단 외국인의 매수세가 확인이 된다면은 적극적인 시장 참여를 하셔도 좋을 것 같은데 지금 현재는 사실상 그 외국인의 적극적인 시장 참여를 지금 기대하기 힘든 상황인 만큼 국내 기관 그 가운데서도 연기금이 좀 매수를 해주고 있는 종목에 좀 단기적인 그 관점으로 대응하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렇게 보겠습니다. 지금 과거에는 지금 현재 그 북한 문제가 지금 계속적으로 지금 시장을 누르고 있는데 과거에는 이제 북한 문제가 좀 단발성 악재였습니다. 하루 이틀 정도 빠지고 말았는데 지금은 이제 중기적 이슈로 부각된 상황입니다. 이렇게 중기적 이슈로 부각되고 있다는 점은 과거와는 다르게 지금 반등 전환의 그 추세를 좀 확인하기가 힘들다. 그리고 좀 추세 전환을 좀 지연시키는 요인이다라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지금 적극적인 비중 확대 전략을 펼칠 시기는 좀 아니라고 판단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는 좀 리스크 관리와 그리고 단기 패턴을 좀 주로 하는 그런 패턴으로 좀 시장에 대응하시는 것이 좀 좋을 것 같다라고 보고 있고 그리고 지금 단기 낙폭이 굉장히 좀 컸었습니다. 최근 들어서 굉장히 낙폭이 컸는데 그래서 이번 주에 한 번 내지 두 번 정도는 장중 하락을 나타내는 뒤에 다시 한번 반등을 해주는 흐름을 좀 어느 정도 기대를 해볼 수 있고 그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겠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한다면은
그때 그 신호를 저는 어디서 잡냐면은 그 정부 정책, 그 추가 경정 예산 편성이라든지 금리 인하 같은 정부의 움직임과 외국인의 수급에서 조금 그 힌트를 좀 찾으시는 게 좋을 것 같다고 보고 있고, 만약에 그 다시 한번 반등을 해준다, 그러면 그렇다고 해서 추세 전환으로 이어가냐, 또 그건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등을 나타낸 후에 또 다시 한번 조정을 받는 그런 그 가능성도 열어두셔서 좀 그 전략을 세우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불안전한 투자 심리에 따른 그 안정성 회귀 현상을 감안을 한다면은 아무래도 업종별로 IT 대표주에 좀 무게를 둔 전략을 좀 세우시는 게 좋을 것 같다고 보고 있고, 또 내수주를 중심으로 좀 종목에 대응하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실적 성장을 기대하는 개별주 그 가운데서 IT 그리고 내수주를 좀 중심으로 보신다면은 단기 트레이딩 전략으로 접근하셔서 수익을 노리신다면 좀 좋은 결과 있지 않을까 판단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좀 중기적으로 좀 보셔도 그 북한의 뉴스와 엔화 약세 때문에 지금 1900 초반까지 만약에 지수가 밀린다면은 그때는 좀 매수를 좀 천천히 서서히 담으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그렇게 된다면은 1분기 기업 실적 기대가 있는 IT 내수주 아까 말씀드렸던 거 외에도 헬스케어 같은 정책 수혜주에도 좀 관심을 가지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지금 시장에는 그 추가 경정 예산 편성에 대한 수혜로 은행주와 지금 건설주를 많이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글쎄요, 그 1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가 크지 않은 업종들이기 때문에 단기적 반짝하는 움직임이 나타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추세적인 상승 흐름은 기대하기 힘들다는 점에서 그 종목에 대해서도 좀 방망이를 짧게 좀 호흡을 짧게 잡고 들어가시는 전략으로 좀 세우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이제 오늘 우리 증시가 1920선까지 지금 밀려났단 말이죠. 네. 이 더 아래로 이제 내려갈 만한 가능성을 열어두고 투자를 해야만 낭패를 면할 수 있을 텐데요. 한 어느 정도 선까지 가능성을 열어놔야 될까요? 일단 지난 그 리스크에 대해서 지금 지수가 하락을 할 때도 1900선은 항상 그 방어선이 돼줬습니다. 단순한 마디 지수가 아니라 이 부분에서는 연기금과 그 국가 지자체, 사실상 1950선에서도 800억 규모의 그 지자체에서의 좀 그 지수 방어 금액이 좀 들어오긴 했었지만 좀 실패를 하는 모습이 나타났었습니다. 하지만 1900에서는 좀 더 규모를 확대하면서 좀 방어를 해주지 않을까 판단을 하기 때문에 하단은 1900선까지 좀 열어두시고, 상단은 잘 모르겠습니다. 어느 정도 리스크가 진정이 돼야 된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조금 더 일단 그 아래선은 1900 정도로 잡으시고 대응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지금 시장 상황이 선뜻 뭐 종목을 담기에는 손이 잘 안 뻗어지는 시장이긴 한데, 자, 이런 상황에서 담을 만한 종목이 있다면요? 네, 오늘 말씀하셨던 대로 굉장히 종목을 고르는데 많이 심혈을 기울였는데, 좋은 움직임을 좀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에이텍이라는 종목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지금 교통카드 다들 사용하실 텐데요. 그런 이제 솔루션과 그 디스플레이 사업을 영위하는 업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스마트 교통요금 결제 단말기를 제조하고 공급하는 그런 업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게 RFID라는 그 기술을 바탕으로 IC 칩을 이용한 이제 기술을 바탕으로 한 이제 그 제품을 생산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이 지금 서울 경기권에서 시행되고 있는 음식물 쓰레기 종량제 관련 단말기와 카드를 공급하고 이 기술력으로 공급을 좀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정책이 만약 전국적으로 확대가 된다면 이 기업에 대한 상당한 수혜가 예상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 시장에서도 콜롬비아, 러시아 등의 지금 교통카드를 계속적으로 납품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매출처 다변화로 인한 성장 모멘텀 분명히 보유하고 있다고 판단이 되고 있고, 또 이제 올해 예상되는 실적 기준으로 판단을 한다면 PER 자체가 7배 수준밖에 지금 되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견조한 성장성을 감안을 한다면 분명히 저평가 메리트는 부각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이 기업에 한번 투자를 해보시면은 좋은 결과 기대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기술적으로 보시면서 좀 가격 설명을 좀 드리자면은, 지난 금요일날 약간 갭 상승하면서 어떤 매물대 위로 지금 올라서는 모습을 지금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 매물대의 지지를 받으면서 다시 한번 추가적인 하락보다는 상승에 대한 기대를 좀 가지셔도 좋을 것 같다고 판단을 하고 있고, 그래서 5,000원 아래에서는 자유롭게 매수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매수하셔서 목표가는 5,500원 약 10% 정도 잡으셔서 전고점까지는 충분히 도달할 것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5,500원 잡으시고, 그리고 이제 손절가 자체는 좀 타이트하게 지금 이게 직전 저점이었던 4,750원 정도 잡으셔서 좀 타이트하게 좀 순발력 있게 대응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손절가는 4,750원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새로운 종목 에이텍에 대해서 전고점 돌파를 기원하면서 종목에 대한 추천을 받아봤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난 포트폴리오 현황을 살펴봅니다. 네, 현재 현금 비중이 30% 편입되어 있습니다. SK하이닉스가 20%로 가장 많은 비중이고요. 그 밖에 한국가스공사, 한국타이어, 유원컴텍 등 5종목이 각각 10%씩 50%가 총 편입되어 있습니다.
네, 이 포트폴리오 수익률을 살펴보겠습니다. SK하이닉스가 18.5%, 자화전자가 34.9%, 차바이온이 16.3%로 세 종목이 모두 두 자릿수 수익을 거두고 있습니다. 지금 시장 상황에서 참 대단하죠. 자, 그리고 한국타이어와 한국가스공사는 각각 마이너스 1.3, 마이너스 6.2% 소폭 손실입니다. 유원컴텍이 4.9% 상승이 있고요. 네, 이 포트폴리오에 대한 AS를 이어가겠습니다. 네, 먼저 자화전자 쪽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오늘 좀 걱정스럽게 빠지고 있는데 사실상 그 개성공단이 폐쇄가 되면서 그 북한이 좀 폐쇄를 시키면서 지금 그 개성공단에 입주한 업체 가운데 하나가 자화전자입니다. 그래서 좀 그에 따른 이제 타격이 어느 정도 예상이 되지만은 지금 현재 그 매출 의존도가 거기서 크지가 않기 때문에 생산 의존도가 크지 않기 때문에 좀 단기성 악재로 끝나지 않을까 저는 판단을 해서 조금 더 보유하시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시 그 목표가를 도달을 한 만큼 목표가 자체를 손절가로 26,000원 정도 잡으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조금 무너졌죠. 그래서 25,500원 정도로 좀 잡으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목표가는 27,500원 정도 잡으셔서 좀 더 보유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국 타이어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한국 타이어가 사실상 지금 1분기 실적이 예상 실적이 좀 좋지가 못한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리고 기술적으로 보셔도 추세가 어느 정도 좀 하락 추세로 좀 전환을 했다라고 판단을 하기 때문에 좀 손절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또 SK 하이닉스와 제가 차바이오에는 아까 그 포트를 통해서도 익절하시는 것으로 제가 이렇게 손절가를 좀 타이트하게 익절 가격으로 잡아드렸기 때문에 충분히 아직도 수익 실현 가능한 구간이라고 판단해서 수익 실현 하시는 것으로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유원컴텍은 지금 현재 좀 잘 흘러가지고 있는데 지금 이 기술적으로 봤을 때 지금 장기 입형 밑으로 내려갔다는 게 좀 걱정입니다. 하지만은 아직까지는 그 휴대폰 부품 가운데 헤드폰 케이스에 대한 기대감은 여전히 유효하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좀 더 보유해 보시는 것으로 전략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포트폴리오 종목이 된 AS까지 들어봤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한국가스공사가 지금 종목 중에서 가장 좀 손실폭이 크거든요. 마이너스 6%. 지금 시장 상황을 고려하면은 뭐 그래도 양호한 편이다. 이런 생각이 개인적으로는 드는데요. 이 종목은 어떻게 해볼까요? 네, 한국가스공사 제가 잠깐 빠져먹었네요. 일단 기술적으로 봤을 때는 조금 걱정스러운 흐름입니다. 지금 장기 입행에 눌리면서 좀 하락하고 있는 추세이긴 하지만은 지금 일단 전 저점에 대한 어느 정도 지지력 테스트를 한번 해보셔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지금 현재 대외적인 세일가스라든지 좀 대외적인 이번 올 한 해 기대되는 사업들이 많이 있다는 점에서 조금은 좀 보유를 해보시고 손절가 자체를 66,000원 정도로 좀 하향하셔서 좀 지금 현재 가격이 좀 타이트하긴 하지만은 지금 그 이상 낮추진 않겠습니다. 66,000원 정도 잡으시고 대응하시면은 좀 더 좀 반등하는 흐름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좀 66,000원 손절가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한국가스공사까지 다 포트폴리오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자, 이광호 팀장님과 여기서 인사 나누고요. 다시 한번 포트폴리오에 대한 정리를 보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계속해서 7일간의 수익 다이어리 코너를 이어가겠습니다. 먼저 지난 수익률 체크하겠습니다. 네, 지금 모두 5종목입니다. 시장 상황이 워낙 만만치 않으니만큼 전문가들에게도 상당히 혹독한 시간인 듯합니다. 이정복 대표의 ICD만이 두 자릿수 수익을 거두고 있죠. 10.3% 반년 돋보입니다. 자, 그 밖에 4종목 파인텍, 한국과컴퓨터, 서원인테, 이오테크니스 모두 적게는 2%에서 많게는 4%대까지 손실을 보고 있습니다. 네, 이정복 대표 위너입니다. 네, 유일하게 수익을 내고 있는 이정복 대표를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ICD 수익률이 떨어지지 않고 연일 수익권을 유지하면서 잘 달려주고 있습니다. 이 종목에 대한 대응법 일러주십시오. 네네, 오늘 아침까지만 해도 또 3% 정도 상승을 하면서 굉장히 좋은 흐름을 보여줬었는데 지금 코스닥이 지금 갑자기 투매가 좀 나오면서 ICD도 지금 갑자기 지금 2시 이후부터 좀 주가가 좀 많이 밀려주고 있습니다.
근데 차라리 그 주가가 한번 볼린저 밴드 상단을 뚫은 다음에 한번 조정이 나와야 될 타이밍에 좀 그 코스닥이 좀 폭락함으로 인해서 장중에 좀 악성 단타 매물이 좀 지금 현재 좀 소화가 되고 있는 그런 과정, 차라리 좀 긍정적으로 볼 수가 있고요. 지금 그나마 여타 종목들에 대비했을 때는 금일 한 7, 8% 이상 급락하고 있는 종목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좀 강한 흐름을 보여준다고는 판단하고 있지만 금일 좀 외국인들이 좀 매수가 들어와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른 그 AM, OLED 관련주보다는 가장 좀 강한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고요. 좀 전에 좀 투매가 나왔었다가 좀 바로 회복해주는 모습. 금일 14,000원 이상 좀 회복을 해준다면 좀 더 긍정적으로 볼 수가 있고, 지금 수주에 관련 그런 모멘텀이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지금 뭔가 좀 그 집중을 해야 되는 구간이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각자 개인분들이 가지고 있는 종목들이 그 기술적 흐름을 완전히 이탈시켰느냐 아니면 좀 그 기술적 흐름을 그래도 유지를 해주고 있느냐 이런 종목들을 좀 각자 체크를 해 보셔야 될 타이밍을 볼 수가 있고, 그나마 좀 이평선이 살아있는 종목들에 대해서 우리가 좀 투자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금 우리나라 정치 자체가 워낙에 좀 좋지가 않기 때문에 종목들을 들어갈 때 좀 많이 빠졌다고 무작 들어가는 그런 매매보다는 기존에 수익 보고 있는 종목들이 그나마 좀 강한 흐름을 보여준다면 홀딩하는 전략, 그리고 또 ICD 같은 경우는 지금 저가 매수 차라리 기회가 아닌가, 지금 매수 못 하셨던 분들은 지금 매수하는 구간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오히려 지금 가격이 빠지고 있는 것을 그동안 올라가는 것 때문에 매수하지 못했던 분들을 위해서 매수 기회로 활용해 볼 만한 좋은 기회라는 그런 의견을 주셨습니다. 자, 지금까지 JB스탁의 이정복 대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계속해서 매주 월요일 종목 추천해 주시는 동양증권 계양지점의 박현상 대리입니다.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자, 화인텍이 현재 한 2.7% 정도 손실로 기록이 돼 있습니다. 네. 자, 이 종목에 대한 AS부터 시작을 할까요? 일단은 뭐 저번 주에 말씀드린 손절가가 7,500원 부근을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 그 가격까지는 빠지지 않았기 때문에 일단 좀 더 홀딩의 의견을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뭐 추세가 좀 단기적으로 지금 오늘 약간은 훼손되긴 했지만은 회사가 가지고 있는 기본 밸류에이션은 깨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고요. 대신에 신규로 진입할 것 같을 경우는 오늘 종가로서 들어가시는 게 좀 나아 보이긴 합니다. 지금 아까 다른 패널께서 말씀을 하신 것처럼 일단 코스닥이 좀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음봉이 크게 났었던 종목들 같을 경우는 내일도 좀 더 차익 매물이 나온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은 화인텍이라는 종목뿐만이 아니고 지금 코스닥 좀 주의보가 좀 발령된 것 같이 지금 꽤 크게 빠지고 있는데요. 그럴 때일수록 현금 확보라든지 매매 임하셔서 우리 같은 경우는 수익을 좀 더 득하는 전략까지 같이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뭐 길었는데 일단 화인텍은 손절 라인으로 끝나기 전까지는 아직까지는 홀딩의 의견 같이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 뭐 오늘 종목부터 이제 좀 같이 좀 연결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네. 오늘 종목 같은 경우는 지금 CJ 헬로비전인데 지금 차트를 보시면 1.1% 정도밖에 빠져 있지가 않습니다. 그런 의미로 봤을 때도 또 오늘의 주도주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회사에 대한 좀 밸류가 좀 괜찮았기 때문에 그럴 수가 있는데, 일단은 디지털 가입자 수가 최근에 증가를 하면서 일단은 그 가입자 수가 증가하게 되는 수신료가의 상승 예상이 되고 있고요. 지난해 같은 경우는 지난달에 좀 재무적 투자자 중에서 한 펀드인 포모사 펀드라는 데서 일단 블록 세일이 400만 주 정도 형사가 됐습니다. 그런 의미로 봤을 때 신고가가 나는 종목에서 위로 좀 더 갈 수 있겠다. 즉 매물이 없었기 때문에 우리는 좀 더 추가 수익을 득할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일단은 밸류에이션 측면에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일단은 그 기술적인 부분을 같이 말씀을 드리자면은, 일단은 지금 차트상으로 봤을 때 5일선이 전혀 깨지고 있지 않은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어떻게 보면 코스닥 이렇게 빠짐에도 불구하고 이 정도는 굉장히 양호한 수치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 이면에서 봤을 때는 수급을 좀 확인할 수가 있는데, 오늘은 일단은 기관 쪽에서는 조금 보험 쪽에서 물량이 좀 나와서 좀 빠지고 있긴 하지만은 투신이라든지 연기금 같은 경우는 지금 9,000주, 기금 같은 경우는 1,000주가 좀 매수가 들어오고 있고요. 역시 외국인 같은 경우는 31,000주 매수가 좀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아직까지도 충분히 매기는 살아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수를 하신다면은 5일선이 오시는 가격까지도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지만, 일단은 프로그램 특성상 오늘 종가 매수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목표가는 증권사에서 여러 가지 그 목표가 레포트가 나오고 있는데 23,000원 정도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데 23,000원까지 볼 것보다는 시장에 대한 리스크라든지 어떻게 보면 종목에 대한 기타 다른 리스크가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정도의 10% 할인된 금액, 즉 2만 원 정도를 좀 단기적으로 목표가를 잡겠습니다. 손절을 하게 된다면은 일단은
추세가 깨지는 구간이라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 15,700원까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CJ 헬로비전 오늘 종가 매수 목표가 2만 원, 손절가 15,700원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지금까지 동양증권 기회양점의 박현상 대리부터 CJ 헬로비전 추천 말씀 들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지금 시장 상황이 패장 쪽으로 갈수록 조금 상황이 좋지 않습니다. 종합주가 지수도 1920선에 간신히 걸쳐 있는 형국이고요. 코스닥도 17포인트로 낙폭이 커지고 있습니다. 잠시 후 2부에서 과연 어떤 마감인지 여러분께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잠시 후 뵙겠습니다.